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도 비트윅 스튜디오 공부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요. 우측에 보이시는 브라우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조그만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를 통해서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끝을 잡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얘를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제일 끝에 있는 아이콘, 컨피그레이션에 클릭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먼저 패키지부터 클릭을 해보시면은 패키지 매니저가 이렇게 쭉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비트윅에서 제공을 하는 에센셜 컬렉션, 즉 데모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 클립, 그 다음에 사운드 소스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익스텐디드 컬렉션이라 그래서 조금 더 추가된 여러 가지 퍼커션, 샘플 신스, 어쿠스틱 베이스 등등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 컬렉션이라 그래서 비트윅과 파트너십을 맺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티저 버전의 여러 가지 샘플들과 룹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께서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에 쭉 설치가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자, 하이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샘플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여기에서 경로 지정을 또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음악의 로케이션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플러그인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비트윅 같은 경우는 VST를 읽게 되겠는데, 얘네들의 경로를 여기에서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Add 로케이션을 눌러서, 맥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오디오의 플러그인,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컴포넌트는 AU 파일들이고, VST 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다른 경로에 여러분께서 설치를 하셨다면 걔네들을 직접 add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아이콘으로 넘어오시면 여러분께서 설치가 된 여러 가지 플러그인 정보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자, 비트윅 쪽으로 가게 되면은 비트윅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펙트라든지 악기들이 쭉 다 보이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셋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트윅에 있는 폴리신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스 쪽에 보시면 폴리신스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를 트랙에 장착을 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더블 클릭만 하시면은 이렇게 장착이 되겠어요. 지우는 방법은 클릭 후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지워지고요. 자, 그리고 폴리신스를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인스톨한 여러 가지 프리셋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카우벨, 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카우벨이 이렇게 로딩이 되겠어요. 자, 아니면 예를 들면 다크패드라는 거를 또 이렇게 로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크패드가 이렇게 로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 프리셋들의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샘플들, 샘플들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식 드럼 머신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소리는 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토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오토 프리뷰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소리를 재생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프로젝트의 템포와 동기화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템포와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볼륨. 자, 이 샘플의 볼륨, 프리뷰 볼륨을 나타내겠고, 플레이와 그 다음에 만약에 샘플이 길다면 여기 네모나게 또 스톱 버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샘플에 대한 정보, 길이와 포맷, 그 다음에 로케이션까지 쭉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샘플의 우측 끝을 보시게 되면은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즐겨찾기 별 모양이 있는데요.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즐겨찾기에 또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멀티 샘플들이 있는데요. 자, 멀티 샘플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컨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피아노인데 피아노 샘플을 도와, 자, 그 다음에 뭐 도샵 이런 걸 하나씩 다 샘플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벨로서티 타건 강도에 따라서 또 샘플링을 다 하겠죠. 자, 피아노인지 포르테인지 그런 것들을 다 매핑을 해놔서 만들어 놓은 게 컨탁인데요. 자, 멀티 샘플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뮤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등록은 안 해놨는데 여러분께서 뮤직을 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자, 따로 뮤직 플레이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자, 여기에서 다 액세스를 해서 음악을 감상을 하고 레퍼런스로 삼으실 수가 있는 좋은 환경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클립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클립이라는 건 뭐냐면요. MIDI 정보가 담겨 있는 하나의 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한번 클릭을 해주고, 자, 우측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자, 이거는 드럼 패턴이 되겠죠. 자, 이렇게 MIDI 정보가 담긴 거예요. 자, 얘를 자, 여기에다가 드래그를 이렇게 하나 해주시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트랙이 생기면서,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드럼 렉이 이렇게 장착이 되면서 자, 미디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F레이는 미디 룹과도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큐베이스에 있는 미디 룹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요.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나만의 미디 룹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쪽 보시게 되면 파일이라는 탭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직접 액세스해서 파일을 탐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드래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의 탐색기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샘플을 활용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안에 들은 여러 오디오 파일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Show Browse 패널이라고 보이시는데 그 옆으로 자, Show Project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자, 또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자, 프로젝트의 인포메이션을 직접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타이틀, 아티스트 등등등.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로직에 있는 장점을 또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가사를 적는다든지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작업을 했고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도 다 기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used 파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replace라는 지금 아이콘이 따라다니고 있죠. 그죠? 자, 얘를 하고 replace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른 샘플로 여러분께서 교체가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sed 플러그인에 가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자, 이번에는 자, VST로 간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사일런스 1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비트윅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32비트 플러그인과 64비트 플러그인을 자, 다른 브릿지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큐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자, 보통은 32비트는 32비트끼리만 64비트는 64비트끼리만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J브릿지 같은 게 없어도 아주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사일런스 1 같은 경우는 32비트 전용이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64비트로 지원을 하게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키텍처가 64비트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사일런스 1이 지금 사용이 되어졌다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자잘한 아주 좋은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used 파일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자, 하단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샘플을 사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샘플을 불러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프로젝트 안에 있는 폴더로 불러오지 않으면 자, 그 하드가 다른 컴퓨터에 접속이 되거나 빠져 있다면 샘플이 없어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샘플을 쓰시고 Collect and Save라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그거를 프로젝트 안으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ollect and Save를 보시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파일들을 프로젝트 폴더로 불러온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에이블톤 라이브에도 이런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불필요한 샘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다가 이 파일은 안 쓰겠다 하고 버렸을 때 자, 그런 것들이 계속 하드에 남아있게 되면 자, 프로젝트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자, delete unused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얘는 지금 없다고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그런 게 없으니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막 샘플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 트랙을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드 드라이브에는 계속 사용이 되어져 있다고 나오고 자, 그런 거를 없앨 때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자, IO를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Q 아웃풋을 따로 선택을 해서 내보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아웃풋이 여러 개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믹서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하실 때 Q를 어디다, 자, 그 다음에 프리뷰, 아웃풋은 또 어디다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는 Show Mapping 브라우저 패널이라 그래서 자, 매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 화면은 추후에 제가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일단 여기 설정에 가셔서 자, 기본적인 패키지를 쭉 다 받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을 할 샘플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경로 지정을 쭉 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경로 지정도 해주시라. 자, 그리고 각자의 탭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